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 집에서의 두 번째 영상 촬영입니다. 백그라운드 브라운 뭘까요? 네, 좀 부끄럽습니다만 선생님 집에 붙박이장이에요. 영상을 찍다 보니 이 백그라운드도 좀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단색으로 좀 단조롭게 깔끔하게 된 배경을 샀다 보니 옷장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이 시간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요. 26번부터 30번까지 5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4개의 선지는 맞는 이야기이고 하나가 틀렸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떤 학생들은 먼저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쭉 훑어볼 거예요. 그러다가 확실하게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먼저 눈에 띄면 다른 선지에 대한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그 판단은 하지 않고 건너뛰고 곧바로 자신이 확신하는 그 선지를 답으로 고르겠죠. 네, 그렇게 훑어본 선지 중에 3번이 눈에 들어오죠. 인물이 직접 자신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시점 이야기인데요. 이 3번 선지가 설명하고 있는 시점은 무슨 시점인 것 같습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운수 좋은 날의 시점은 무엇이죠? 자, 일단 김첨지라는 나가 아닌 김첨지라는 인물이 3인칭의 인물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시점은 일단은 3인칭 시점이고요. 그리고 서술자가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심리를 속 생각을 알고 있죠. 어느 정도 인물의 속으로 서술자가 들어가서 사건을 전개를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번의 답은 3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1번부터 나머지 선지들도 잠깐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1번 반전을 통해 비극성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반전은 어떤 의미에서의 반전인지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겠죠. 네. 김천지의 하루가 돈 버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김천지의 하루는 운수 대박이었죠. 그쵸? 김천지가 하루 동안에 번 그 돈의 그 총합이 어느 정도였는지 50만 원 돈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큰 돈을 벌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운수가 좋은 날은 사실은 운수가 좋은 하루가 아니라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슬픈 날이 되어 버렸어요. 네,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아팠죠. 이 아픈 아내를 떼어놓고 일하러 나간 김첨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의 죽음이라는 이 반전이 터지면서 그래서 이 김첨지의 삶에 어떤 그 비극성, 비참한 삶의 모습이 더욱 심화돼서 비춰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지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2번에 일제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인력거가 어떤 교통수단으로 그렇게 있었던 교통수단으로 사용됐던 그 시대를 여러분들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일제 시대죠. 게다가 그 김첨지가 손님으로 태운 그 사람 중에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동기 방학,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이렇게 고향에 돌아가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학생의 그 복장이요.
고꾸라 양복이라는 것을 입었어요. 이 고꾸라, 일단 고꾸라라는 말 자체가 일본어죠. 예, 일본의 양복, 일본식 양복을 입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 뭐 소재들, 상황들을 볼 때에 이 소설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 시간적인 그 배경은 일제시대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2번 선지는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도시 하층민의 삶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김천지가 바로 그 도시 하층민의 삶을 대변하는 대표격인 인물로 그려진 거죠. 여러분들 그 김천지 집에 그 아주 초라하고 너무 그 궁핍한, 가난한 그 김천지 집의 그 방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그 아픈 환자인 아내와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그 불편하고 또 춥고 비위생적인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인 그 묘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4번 선지도 맞고요. 자, 5번. 행운과 불행을 교차시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 이 5번 선지는 1번 선지하고 아주 뜻이 통하는 그런 선지가 되겠습니다. 네. 돈을 잘 버는 그 돈과 관련된, 돈벌이와 관련된 것은 행운일 것이고, 아내가 죽은 것은 불행일 것이고, 이것을 교차를 시켰고, 그럼으로써 이 하층민의 그 기구한, 비참한 삶을, 그 고통을 더욱더 그런 것이 주제잖아요. 네, 그런 주제를 강조를 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26번의 답은 3번이라는 거. 네. 자, 27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4개는 맞는 얘기인데 하나가 틀렸네요. 자, 여러분 그 1번부터 볼까요? 김천지는 아픈 아내에게 약은커녕 밥도 제대로 먹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군. 맞습니다. 아픈데 어느 날 그 음식을 급하게 먹고 아내가 체했죠. 자, 그런데 그 체한 것이 이게 뭐 그 가벼운 단순한 그런 어떤 질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건강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았어요. 그런데 그런 아내에게 약을 한 번도 사서 먹이지 못했다는 얘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밥은 뭐 조도 그 쌀이 아닌 조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이 나와 있죠. 네, 맞는 얘기죠. 자, 2번. 김천지는 빗속에서 여러 손님을 태워다 주고 여느 날보다 많은 돈을 벌게 되는군. 맞습니다. 예. 이 얘기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것이 이 소설의 주요한 흐름이었잖아요. 그쵸? 김천지가 계속해서 손님이 생기고 그 손님들을 바래다 주는 그 과정, 여정을 보여줬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소설이 전개가 되었잖아요. 네. 3번. 김천지는 아내의 죽음을 마주하기가 두려운 상황에서 치삼을 만나고 반가워하는군 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김천지의 심리를 이해하시겠나요? 슬픈 예감은 항상 틀린 적이 없다 이런 말도 있고, 우리 인간의 그 직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육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김천지는 이미 그 몸으로 전해지는, 그러니까 육감적으로 아내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어쩌면 그 끔찍한 그 가장 상상하기가 힘든 그 상황에 지금 아내가 처해 있을 수도 있다는, 즉 아내가 죽었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그러한 예감을 김천지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앞일을 이렇게 훤히 내다보고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데 그것과 맞닥뜨릴 그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엄원짓을 하는 그런 경험들 있죠. 우리 심리 중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요. 두려운 거죠. 그 현실을 마주할 어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 앞에 내가 맞닥뜨릴 때
내가 거기에 바로 대응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무너질까봐, 예, 이렇게 그런 것들을 상상하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자꾸만 그 시간을, 만남의 그 시간을 유보를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치삼이를 만나게 되고 그 치삼이하고의 시간을 점점 더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예요. 네. 그러한 그 상황들이 소설 속에 나왔어요. 그쵸? 자, 그다음 5번 볼까요? 김첨지는 계속되는 행운에 겁이 나고 아픈 아내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갈등하는군. 맞습니다. 네. 이러한 그 심리가 우리 소설 속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려졌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문의 어느 부분에 이러한 이야기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으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몫을 넘기고, 자, 28번으로 갈게요. 이 글에서 설렁탕의 역할로 적절한 것을 2개를 고르라고 했는데요. 야, 이 설렁탕이라는 것이요. 선생님은 그랬어요.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이 설렁탕을 대하는 느낌이 이 소설을 읽기 전과 후가 정말 달랐어요. 네. 뭐 선생님은 이 운수 좋은 날을 선생님 또한 이제 중학교 때 접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먹던 설렁탕은 그냥 그 느낌 없는 설렁탕이었다고 한다면 이 소설을 읽고 난 후에 먹게 된, 그 접하게 된 이 설렁탕은 눈물의 설렁탕이에요. 사연의 설렁탕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설렁탕이라는 것은 사실 고급 음식이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이 일제시대의 서민들에게는 자주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국밥이 뭐 대단히 고급스러운 그런 음식도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음식은 아닌데 그래도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외식을 하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아마 그런 음식이었을 거란 말이죠. 이 시대의 이 김첨지 가정에서는. 그런데 그 별것도 아니 그 설렁탕을요, 아내가 원할 때 사주지 못했던 가난한 김첨지, 그런 김첨지의 마음 또한 얼마나 참 슬프고 퍽퍽했을까요? 예. 그 정도도 못해주는 자신의 어떤 그 무능력함도 많이 이렇게 자책을 했을 것 같고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이 그 설렁탕, 아내는 죽기 전에 이 설렁탕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이 설렁탕을 그래서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설렁탕을 끝내 먹지 못하고 아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너무너무 비극적이에요. 너무 슬퍼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설렁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고민 없이 고를 수 있겠죠. 네. 일단 3번. 아내에 대한 사랑입니다. 네. 아내가 먹고 싶어한 설렁탕을 끝내 아닌 척 하면서도 챙긴 거죠. 사가지고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아내에 대한 사랑이다. 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2번. 상황의 비극성을 심화시킨다. 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네. 이 설렁탕을 사갔어도 먹을 자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비극적으로 이 장면이 그려졌는지. 네. 그래서 28번은 2개를 고르라고 했을 때 2번과 3번이 적절한 답이 되겠죠. 자, 29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29번 별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자, 29번은 이 글의 제목 운수 좋은 날에 대해 사용된 표현 방법과 그 효과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제목 운수 좋은 날에 사용된 표현 방법은 뭡니까? 자, 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니다. 김첨지의 하루는 운수 좋은 날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운수 가장 나쁜 날이다 라고 반대되는 의미로 우리는 이 소설 그리고 제목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표현 방법이라고요? 반대로 말하기? 반어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제목을 반어의 표현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이 소설은 어떤 효과를 거두었을까요? 그 효과에 대해서 서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문제는 제가 학습활동하면서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미 우리가 필기를 한 그런 문제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불러줄게요. 일단 반어 그리고 쉼표하고, 자, 김첨지의 하루가 비참하고 불행한 날이라는 의미를, 김첨지의 하루가 비참하고 불행한 날이라는 의미를, 불행한 날이었음을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요.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뒷부분부터입니다. 강조하고 비극적 정서를 심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자, 김첨지의 하루가 비참하고 불행한 날이었음을, 날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비극적 정서를 심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9번 중요해요. 네. 자, 30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어디에 밑줄이 쳐져 있죠? 자, 앞으로 가보면, 자, 기억은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라고 해서 이 날씨는요 하루 종일 가요. 그렇죠. 그래서 김첨지가 중간에 이렇게 비에 옷이 젖고 그것이 또 이렇게 추워서 떨고 이런 모습도 그려져 있죠. 그리고 그 인력거를 질척거리는 그 땅을 인력거로 이렇게 힘겹게 손님을 운반하는 그런 힘든 모습 또한 묘사가 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기억에 대한 선지의 설명에 작품 전체의 우물한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맞는 얘기죠. 자, 이 분위기가 묘하게 이 소설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울하고 꿀꿀한 분위기에서 우리 독자가 쉽게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날씨도 이러하고 시대적인 역사적인 우리 민족의 현실도 그렇고 이 주인공으로 나온 김첨지라는 그 사람의 사는 형편도 그렇고 삶의 고달픔 그리고 그 가정의 어려움 모든 것들이 다 그날 날씨와 이렇게 얽혀져 가지고요 이 작품 끝까지 같이 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작품 전체의 우물한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이 주제에도 기여를 하는 그러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작품의 배경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네요. 네. 자, 그 다음 니은은요. 10전짜리 백동화 서푼이라고 했는데 10전짜리 백동화, 예, 맞습니다. 이 10전짜리 백동화가 사용된 시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자료 조사를 하면 나오겠죠. 예, 그 시대는 일제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어디에 체크가 되어 있죠? 네, 마에 있습니다. 자, 이 원수의 돈, 원수 같은 돈, 이 육시를 할 돈, 예, 돈을 가지고 돈에 욕을 했어요. 네. 아주 그 센 욕을 했는데, 자, 원수 같고, 그리고 정말 나쁜, 정말, 네, 어떻게 표현 못 하겠네요. 예. 이런 돈, 네, 하면서 김첨지가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3번 선지처럼 탐욕스러운 성격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거 이렇게 하고 돈을 갖다 뿌렸는데요. 버렸는데요. 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탐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반대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적절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30번의 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리을도 볼게요, 여러분. 리을은 무덤 같은 침묵을 깨트리는 이라고 했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그때 어떤 그 희미한 소리 하나가 들렸죠. 네, 어린 아들이 그 젖을 빠는 그 소리였어요. 근데 그 아이의 소리 말고는 아내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것을 무덤 같은 침묵이라고 했는데, 예, 이 무덤이라는 어휘 선정이 참
인상적이죠. 아내의 죽음이라는 것과 아주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단어로 무덤이라는 것을 썼네요. 그러니까 무덤에 비유를 했네요. 그쵸? 그래서 아내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 맞고요. 자, 미음은요,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똥 같은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김첨지가 아내의 죽음을 이렇게 끌어안고 우는 거죠. 네, 그것을 김첨지의 애통한 심정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이 비통한 그 슬픈 마음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운수 좋은 날과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5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단원 1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를 30문제를 풀어본 거예요. 꽤 오랜 시간 같이 했는데, 우리가 푼 문제가 불과 30문제. 너무 적죠, 여러분? 이거 가지고 글쎄요, 시험 대비를 다 했다고는 절대 볼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중간고사 대비 평가 문제지를 또 이학수터에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그거 출력해서 풀어보고, 그 중간고사 대비 평가는 제가 답지까지 같이 파일을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답지 보지 말고 먼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채점 하시기를 바라고요. 학교에 등교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그리고 학교에 등교하시면 그때 대단원 2단원에 소단원 1, 소단원 1까지가 시험 범위잖아요. 네.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